이렇게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전해 듣는 시간인데요. 종목명이 먼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종목 보시고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볼 텐데 그 전에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중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출연하셔서 말씀해 주신 레이크 머티리얼즈 바로 다음 날 조금 슈팅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일단 잠깐 차트를 한번 띄워드리면요. 네. 일단 지금 추세가 일단 어제 이제 돌파했습니다. 이게 어제 사실 매수를 해볼 만한 위치였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장대 양봉이 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약간의 또 조정봉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손절 잡는다고 하시면은 5,600원 정도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단기적인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가까지도 말씀을 해줬고 매도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강민 전문가의 픽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상신 EDP, 대조전자재료,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길건우 FC의 픽은 PNT, 하나기술, 제일기획, 야스, BH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오늘 붉은 기운 가득 담은 옷을 입으신 강민 전문가님. 네, 오늘 컨셉은 최근 뜨거운 2차 전지 관련주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다시금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어요. 일단 2차 전지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이오 제약 섹터와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시장이 만약에 움직인다고 가정하면은 이 세 섹터는 반드시 봐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어제부터 이 수급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은 2차 전지고 제가 모두 이제 2차 전지 종목을 이제 꼽아왔는데요.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삼성 SDI라는 종목, 대형주죠.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에코프로비엠하고 또 같이 연관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리튬이나 이제 니켈 가격이 과거에 이제 상반기 때 가격이 이제 판가가 이제 좀 많이 인상되면서 그 반영이 되면서 높은 이제 매출 성장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또 다시 주춤하면서 꺾이면서 아무래도 판가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판가가 인하가 되어도 높은 매출과 이익 성장이 유지할 수 있는 이 배경은 기존에 이제 그 CAM이라고 하죠. 공장 이제 전용하는 이런 공장들이 가동하는 공장들이 라인이 모두 정상화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그 최근에는 이제 삼성 SDI가 공장 현황을 일단 잠깐 보시면은 CAM이라는 뭐 이런 7, 뭐 6, 5까지 있는데 6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EM이라고 해서 삼성 SDI랑 합작을 해서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EM이라고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사실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4분기 또한 실적 전망이 좀 장밋빛인 것 또한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뒤도 쭉 뭐 양극재 관련주 소재주들인데 이야기 찬찬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 역시나 2차 전지. 앞에서 이제 재료를 하셨길래 제가 장비로 한번 커버를 장비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비주들이 공정이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뭐 전극, 조립, 활성화, 뭐 패키징 여러 개 조금 세분화돼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어렵고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정이 전극 공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대표적인 게 PNT랑 CIS가 이 두 가지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PNT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제 롤-투-롤 코팅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롤-투-롤이라는 기술력 자체가 진입 장벽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조금 작아지면 좋다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데 3에서 4 마이크론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 단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동박을 이미 생산하는 장비를 납품한 전력도 가지고 있고요. 네. SK온이랑 LG엔솔 향으로 코팅 장비를 현재 납품하고 있는데 4분기에가 아마 대규모 장비 사이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가 이제 켄터키랑 테네시 공장에 총 31개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코팅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50%만 수주를 해도 3천억이에요. 네, 근데 한 50% 정도는 수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3천억 원 이상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분기까지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1조 4천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한 164%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네. 누릴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장비 업종에서는 사실은 영업이익률을 조금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네. 네,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뒤에. 네, 알겠습니다. PNT 네. 4분기 수조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겠네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이번에는 LNF입니다. 앞서 에코프로비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세요? 사실 도찐 개찐인데 만약에 저평가된 것을 만약에 고르라고 네. 하면 LNF를 하는 게 왜냐하면은 LNF 같은 경우에는 9월 네. 14일에 이제 정부에서 미국 진출에 대해서 막은 이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낙폭되었다가 지금 많이 회복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빠진 내용이 지금 이제 나와서 설명드릴 텐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IRA 감축법 피해주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막 시장에서 나오는데 산업부에서 미국 진출 불승인 난 게 앞으로 아예 진출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술 보호에 대한 유출 부분이 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나오면은 다시 이제 재승인 신청하면은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이게 보완을 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또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더 자세하게 이 LNF가 평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부터 그 테슬라 공동 창업자인 JB 스트라우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레드우드라는 회사인데 이 스트라우벨이 이제 테슬라 있을 때부터 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을 기획하고 글로벌 탑티어를 만든 이 장본인입니다. 이 CEO가. 근데 이 LNF랑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 결정을 한 게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LNF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 대한 평가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결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 의존도도 낮추고 있고요. 합작 설립에 대한 이 얘기가 빠르게 나온다면은 주가가 좀 급물살을 좀 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양극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보면 LNF고 오늘 같은 경우도 2%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오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LNF는 관심을 꼭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NF까지 이야기를 들어놨고요. LNF 같은 경우엔 지금 과도한 낙폭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 지금 오늘 강민 전문가님이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장비 쪽을 들고 오셨어요. 두 번째도 역시 서로의 티키타카가 돼야 되니까. 짠 게 아닌데 짜고 네. 나온 게 아닌데 이게 네. 공교롭게도 이게 아니 제가 정보를 먼저 받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조금 맞춰서 정보를 했고. 입수했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사실은 괜찮아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질문에서도 LG엔솔 전망 한번 봐달라고 했는데 네.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 자체가 나오고 성장성이 네. 가셔야되는 건 사실은 2차 전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G엔솔만 보자라고 하면 저는 주가는 지금 전고점 거의 다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셀업체를 살짝 빠질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재료랑 장비가 갈 수밖에 네. 없어서 저희가 오늘 손발이 조금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네. 있고 이제 제 것도 하자면 하나기술입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기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셀 3사에 패키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전액 주입기 크게 두 가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올해 신규 수주만 좀 한 4천억 정도 규모로 조금 많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 쪽에서 조금 흐름들이 좋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고는 있지만 재료나 아니면 그러니까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너무 우리나라 쪽에만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야 너무 이쪽에만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사실은 조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유럽 향도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 영국 쪽에 신규 조립, 활성화 공정에 대한 발주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노르웨이랑은 25년까지 이미 MOU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 규모의 캐파를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꾸준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캐파 증설을 시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화성 2 공장은 이미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캐파가 한 3,500억 정도였다라고 하면 2배가량인 7,000억 정도까지 캐파가 늘어났고요. 내년에는 1조 원 수준까지 증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증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전한 매출처를 조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하나 있는데 폐배터리 성능 검사랑 방전 장비 사업 쪽에도 진출을 했다 보니까 조금 다각화를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소재랑 부품 장비 쪽까지 이렇게 순환매가 돌다 보면 폐배터리도 또 언젠가 또 순환매가 맞습니다. 들어오잖아요. 이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상신 EP라는 종목이고요. 네. 이 회사는 2차 전지 캔을 제조하는 이 달인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삼성 SDI랑 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아까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양극재 생산 세계 최대 공장으로 이제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 삼성 SDI가 올해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렇게 실적이 좋다고 하면 이 반사이익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상신 EDP입니다. 네, 자료 화면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잠깐만요. 띄워드렸던 자료가 그 상신 EP를 보시면은 작년이 아니라 과거부터 2012년부터 13, 14, 15 계속 흐름을 보시면은 삼성 SDI랑 상신 EP 매출액 추이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방 고객사인 삼성 SDI랑 함께 맞춘 이런 보폭이라는 이런 주제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배터리 공장의 캐파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이 캔에 대한 제조도 충분히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다. 네, 이렇게 보시고요. 네, 앞으로 봤을 때 삼성 SDI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설계가 아무래도 결정이 되고 계획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상신 EDP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또 중대형 이 캔에 대한 매출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헝가리 법인에 대한 중대형 캔의 생산 라인이 하반기부터 9호와 10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생산 캐파가 더 증대되기 때문에 실적도 아무래도 동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신 EDP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단 3거래를 제외하고 연일 기관이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길건 FC님의 종목입니다. 이제는 2차 전지는 끝을 냈고 제일기획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에 크게 보면 이제 제일기획이 삼성 계열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광고에 대한 수요가 조금 쪼그라들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930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대비하면 30% 정도 늘었고요. 컨센서스는 분명히 상회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북미 쪽에 대한 매출이 56%, 중남미가 33%, 중국도 되려 또 33%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골고루 두 자릿세 이상을 조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제 조금 영업이익이 잘 나왔냐를 보니까 매출도 늘었고요. 두 번째는 판관비를 조금 잘 아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항상 태클이 들어오는 건 하나입니다. 야, 경기 침체인데 광고에 대한 집행이 잘 되겠어? 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아있는 거는 맞으나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줄어들겠죠. 근데 광고를 대행 맡기는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매출만 확실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마케팅 니즈는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는 게 뭐냐면 리테일이랑 이제 광고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BTL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고객에게 광고를 하는 방식과 BTL은 특정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으로는 물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인한 매출 때문에 그다음에 또 디지털 관련 매출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2% 정도는 또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4분기에도 또 영업이익률 성장이 35%가 넘어가다 보면 실적 자체는 또 분명히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교육 어제도 저희 증시파워 10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 꾸준하게 좀 거론되고 있는 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그 앞서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양극재 대표하는 업체라면은 대주전자재료는 음극재를 네. 대표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백색 가전용 이제 절연 재료라든지 전극 재료에 대한 이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이제 과거부터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전기차용 이제 이 핵심 부품에 대해서 생산을 하게 된 업체입니다. 네, 고객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변화를 가지고 있고 뭐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등 그다음에 실리콘 첨가율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2021년이죠. 전도성 페이스트와 절연체 제품이 매출의 80% 차지하고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11%로 비중이 낮았지만 2024년부터는 실리콘 이 음극재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전연체 제품에 대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은 이제 매출이 많이 증대되지 않을까. 연간 일단 현재는 1,000톤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5,000톤. 그다음에 2024년 정도 되면은 1만 톤까지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음극재 쪽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대주전자 재료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 실리콘 함량에 있어서 기존 흑연 음극재에서 실리콘 쪽으로 이제 만약에 비율에 대해서 좀 늘어난다면은 배터리 충전 시간도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30%에서 40%까지 네. 좀 확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기술력으로 네.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다. 땡! 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양극재 관련주 언급해 주시고 이번에는 음극재 관련주 대주전자재료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길건 FC님의 종목인데 야스 좀 상당히 낯선 기업입니다. 야스 네. 뭐 이름이 조금 어감이 괜찮지 않아요? 야스. 네. 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야스 같은 경우에는 네. OLED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뭐 세계 최초로 이제 대형 OLED 증착 시스템을 양산하는 업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사실은 대형 1위 패널 업체잖아요. 여기에다가 증착 시스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네. 굉장히 대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주가 흐름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LGD에서 결론은 집행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대형 패널은 10.5세대를 이제 지금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직 발주 대기 중이다. 근데 언제 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요 자체가 조금 많이 쪼그라들었다 보니까 네. 집행을 당장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대형은 아니더라도 중소형은 최근 들어서 IT양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애플 실적 보니까 맥 쪽은 굉장히 괜찮았었잖아요. 중소형 쪽은 굉장히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 수주가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대형 OLED 패널 쪽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고민 네. 중입니다. 기존에 이제 TV도 LCD에서 OLED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다라고 하면 중국 업체는 신규 투자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고성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야스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네, 바닥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스 뭐 상당히 낯선 기업이지만 이분이 기술력은 인정받았고 OLED 관련해서는 시장을 좀 섭렵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OLED 관련주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이제 소재까지 왔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야스 설명하셨는데 네. 야스보다 더 낙폭이 가대됐던 종목이 오.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네. 이게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11만 원대였는데 네. 지금은 와. 이제 3만 원대예요. 거의 이제 75%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지금. 네.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네. 유럽의 이제 그 EV죠. 이 전방 수요가 부진하게 되면서 네. 고객사 이 발주량이 많이 대폭 감소했고
전분기 대비했을 때 3분기에도 이번에 좀 역성장이 예상된다. 네, 그리고 출하량 같은 경우에도 감소되고 또 최근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력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이 원가에 대한 유틸리티 비용까지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되었지만 최근에 또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준비하기 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냐면은 유럽 이제 이 수요가 부진했지만 점진적으로 수요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2022년부터 2분기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현지의 고객사 확보한 이 공급 규모가 1조 3천억 정도 2028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가시성 이미 확보되어 있고 수주 기반으로 한 이 전지박 캐파 증설이 2022년부터 올해부터 2026년까지 1만 5천 톤에서 지금 11만 7천 톤, 거의 10배 가까이 확대가 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낙폭이 가대되어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 주가는 항상 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래 가치를 항상 반영했을 때 지금은 메리트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산자부 통상교섭 본부장과 접견을 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마지막 종목 BH인데요. 실적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근데 수급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수급은 아직은 사실은 투심 자체가 조금 네.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BBB라고 얘기하는데 앞에서도 이제 전문가님이 얘기하셨지만 배터리,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여기가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아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동안 기판주가 굉장히 잘 갔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었지만 분명히 회복이 될 거다. 3분기 매출도 보자라고 하면 괜찮아요. 네,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은 42%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35% 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성 회로 기판인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갤럭시도 갖고 있고요. 애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좋아서 애플 향에 대한 것들이 공급이 굉장히 좋게 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사실은 경쟁사가 어디였냐면 삼성전기였어요. 근데 여기서 연성 회로기판 사업을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것들도 사실은 점유율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기존에 55%였는데 70%로 15%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14 프로가 사실은 최근에 인기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유율도 같이 올라갔어요. 기존에 한 60% 정도에서 80%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5%, 애플은 20% 정도 늘었으니까 매출 확대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3분기도 분기 최대 실적이었는데 4분기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장 쪽도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전장용 무선 충전 모듈도 나오고요. 내후년에는 태블릿이랑 노트북 쪽에 OLED 패널 탑재해서 성장성도 가셔야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BH까지 해서 총 10가지의 종목을 확인해봤고 이제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이에요? 네, 마지막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이제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트 일단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이제 11만 원부터 많이 빠졌지만 네. 추세를 이제 전환을 10월 달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수를 지금 뭐 5% 올랐지만 5%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추세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고점이 한 3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할 때는 매수가 3만 6천 원 아래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을 이제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3만 7천 원 아래까지는 뭐 열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를 돌파했던 가격을 이탈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만약 이탈하게 되면 2만 8천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더 가게 되면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4만 1천 원 정도로 4만 원대 초반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4만 원대 초반, 4만 1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 갈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먼 얘기라서 알겠습니다. 시장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네. 또 이제 또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길건 FC님의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PAT입니다. 장비주들에 대한 것들은 항상 수주 기대감이 제일 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LG 엔솔이랑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SK온에 대한 수주가 사실은 4분기에 네. 대규모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팔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아까 제가 얘기하다 잠깐 끊어졌는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극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4.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해도 3천억 수주하면 24% 잡으면 그 돈이 굉장히 크다라는 네. 거죠. 한 분기 영업이익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네.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흐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121선까지는 빨리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 두 종목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